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두 군데서 두 가지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대북송금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대장동 사건입니다.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사건은 오늘부터 이 대장동 관련 증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관련 증인을 부른다고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동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사건에, 백현동 사건에, 심지어 위례지구 사건, 성남FC 사건까지 모두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장동 사건이 아닌 뭐 백현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혹은 위례지구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대장동 증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유동규가 오늘 등장을 했다고 하죠. 참 짜증이 나는데요. 뭐 아무튼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제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고 항소심으로 넘어간 직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대북송금으로 기소를 했죠. 그 사건이 지금 수원지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오늘 이 강지호 기자가 수원지법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재판 열릴 때마다 법정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또 즐거움입니다. 이게 즐거움. 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배우는 것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확실히 재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뭔가 쌓아가면서 배우는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의 내용은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배운다라는 즐거움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일이 아니라면 굳이 몰라도 되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고생스러울 거라는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오늘 다녀오신 데가 수원지법이죠? 예, 오늘 다녀온 곳은 이제 수원지법이고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원래 이화영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있었다가 지금 항소심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재판인과 이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내용 유사하죠. 네, 게다가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고 합니다만 또 이화영 부지사도 여기에 또 피고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성태 회장까지도 같이 이렇게 피고인으로 있습니다. 3명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걸 좀 꼼수를 부렸다고 해야 되나,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불법을 저질렀다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고 김성태 부회장도 그렇고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판 한번 받았는데 또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받은 재판은 대북송금, 그래서 뭐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혹은 뭐 외환거래법 위반을 적용을 한 것이었고, 이번 건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3자 뇌물이라는 거를 섞어서 기소한 겁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가능하다고 어거지를 쓰는 이유가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피고인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거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서는 뭐야 이거 같은 재판이 또 열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재판 재배당 원래 9월 30일에 이제 제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재판관한테 이제 수사 기록하고 공소장과 같이 냈던 게 2006년도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 자체가 수사 기록을 보면 아무래도 선입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 기록이라는 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쭉 나열해 놓은 내용이니까 그런 게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피고인과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이죠. 여기에서는 피고인의 내용이나 증거가 상당수 많이 겹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유죄의 것이 심증이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를 한번 때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죄 내려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백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고 이 확정 편향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재판장한테.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그렇게 물어봤으면 판사가 뭐라고 답해요? 이제 판사님 같은 경우에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이 검토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배당을 해주면 이제 불공정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실무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실무상 근거가 없어? 아니 지가 했던 재판 또 하게 되는데 한 번 했던 재판 또 하게 되는데 그걸 같은 판사한테 받으라 그러면은 니 같으면 받겠냐고. 예, 판사가 누구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신진우입니다. 예. 신진우라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신진우한테 계속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화영도 같은 재판을 또 신진우한테 받으라는 거고, 이재명도 신진우한테 받으라는 거고, 이건데, 이거를 재배당 요청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안 한다. 아이, 자식아, 네가 근거 아니야, 임마. 신진우 네가 근거라고. 나 같으면 당장 그랬을 텐데, 판사님 네가 근거 아니냐고. 네가 근거지 지금 달리 근거를 찾겠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렇죠. 그래서 판사는 결국에 그래서 재배당 요청을 거부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현재 재배당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래 어렵다. 이제 예, 그렇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는 이제 뭐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같은 경우에도 준비 기일이라서 요청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재배당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사실상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뭐 기피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법원이 최소한의 이제는 공정한 척도 안 해. 아, 그러니까요. 예, 정말 보면은 야, 그래도 그전에는 공정한 척은 했는데 수원지법은 공정한 척도 안 하고 정말 신진우 같은 사람은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어요. 노골적으로 막 나가는 신진우 판사. 이제 공정한 척도 안 하는 대북송금 재판부라고 제가 썼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만 네.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제가 궁금했었던 게 거기 주변에서 막 제가 막 내용을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적인 판사가 바뀌는 게 2년마다 한 번이라고 하는데 네. 요번이 3년 차고 내년이면 4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고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본 이게 이 비슷한 사례가 사실 참 드물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지금 제일 비슷한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재판이나 예. 또는 정경심 교수 재판은 판사 같은 경우는 3년 하다가 결국엔 바뀌었어요. 3년 하고 끝나고 다른 재판 판사로 바뀌었는데 4년째 이어지는 재판의 경우는 1심이 이렇게 판사 계속 오래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내년 3월이 되면 신진우는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원래 제가 예상으로는 올해 8월쯤에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가는 걸로 볼 때 이거는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보통 때 맞춰가지고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게 정상인데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신진우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리고 신진우도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러고 대신에 지가 이제 얘는 앞으로 뭐 출세기를 생각을 하는 거겠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기피 신청 같은 경우 이화영 그 변호사께서는 이제 말하기에는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다른 뭐 공영방송 기자라든지 뭐 빨간아재라든지 이렇게 기자들 있잖아요. 네. 명함을 이제 주지도 않고 웬만하면 이제 언론에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소통을 안 한다고 걔네들이 안 할 것 같아. 그걸 왜 믿어? 걔들 그러고 난 다음에 뒷구멍이라 다 해. 안 하긴 뭘 하네. 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변호사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검사들 너무 믿는다고. 검사들 믿을 놈 못 돼요. 믿을 놈이 지금처럼 하겠어? 한동훈 같은 놈이 생겼겠어요? 믿을 놈이면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뭐 언론 플레이 하지 말자. 법정 외에서 뭐 이렇게 그 논란을 벌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군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현재 불리해요. 이미
이미 언론 플레이를 다 해놓은 애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론 플레이를 안 한다? 그럼 불리하죠. 이미 그쪽에서 끝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아이, 참 짜증이 슬슬 날라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 재배당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재판 재배당을 요구를 한 거고, 사실 판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전에 했었던 재판이나 이런 것들, 뭐 증거라든지 내용들이 이미 우리 한번 겪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압 한 번 더 했으니까 빨리 해보자는 얘기가 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이 처음인데 빨리 하자는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반론할 기회조차 안 주고 넘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 딱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이화영 재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전에 자기가 지금 상고심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똑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렇죠. 예, 뭐 두 번째 생각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처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증인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반대 신문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증인들 나왔던 그 녹취록을 틀고 이거를 또 반대 신문을 그 녹취록 가지고 할 거냐,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두들겨 팼어요. 예. 누구는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뻔했다 쳐. 자, 그런데 검찰이 나를 폭행치상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1심이 끝났어. 그래 항소심에 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검사가 가만보니까 이거 살인미수도 되겠네? 그러면서 갑자기 살인미수로 추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1심을 받아. 그런데 폭행치상은 항소심 가 있고 새로 살인미수로 1심이 왔다. 이거 결국 하나의 사건 가지고 두 번의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사부재리 위반이에요. 그리고 또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하는 재판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 재판에서 증거가 됐다고 심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해관계가 다른 두 피고인을 하나로 뭉쳐놓는 바람에 둘 다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느냐? 검사만 고스란히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 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같은 재판 하나 했는데 뭐 달리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앞에 한 재판 그대로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드러낸 거네요. 판사가 전혀 숨길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에서 그 이전의 재판이라든지 그게 관련이 있다 보면 다른 데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중앙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옮겨주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맞는다고 하는지, 그런 이유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신진우 판사는 이제 더 이상 공정한 척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미 베린 몸, 공정한 척 해봤자 뭐하냐, 예.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예요. 자, 바로 요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추가 기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있었던 일을 또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재판 받은 거를 또 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 기소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반복 기소예요. 반복 기소. 그리고 그 반복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터 똑같아. 야, 이거는 사실상 불공정하겠습니다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고, 자, 그나마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이 재판부에서나마 공정하려면 요렇게 해야 합니다. 또는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공정한 척도 안 하겠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재판장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사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화영 같은 경우에 다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 다른 제목으로.
그러면 이전에 내가 판결을 내렸던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요번 재판에서는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무죄로. 재판이 안 뒤집어지지가 않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직 준비기일이면 지금 준비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검사든 뭐래 그러면? 이상한 소리 어깃장 늘어놨겠지만 오늘은 검사 측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사건 재배당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재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약간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사 측에서.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우선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사를 했잖아요. 이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복사를 해서 외우고 줄치고 이런 마킹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있는 것이고 요번에 그 김성태 변호사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김성태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막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기간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건 김성태 변호사지 이재명이나 이화영 변호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검사 새끼들이라고 내가 하는데 이 검사 새끼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겠다? 아니 시간을 끌기 싫으면은 신진우 같은 놈한테 재판을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신진우한테 재판을 딱 맡겨놓고 당연히 그러면 논란거리가 생기지. 이게 어떻게 이걸 논란이 안 생기기를 바래요. 그 지들이 잘못해놓고서는 남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아니 니들 같으면 안 하겠냐고 안 그러겠느냐고.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야 지금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건희 그 연루가 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그 공범들 주범들 항소심 그거 얼마나 연기된 줄 알아요? 얼마나 연기돼? 원래 하려면 작년 9월에 선고가 났어야 돼. 아직도 안 났어요? 근데 이번 9월에 났잖아. 예. 1년을 이끌었어요. 웬 줄 알아요? 바로 그게 작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기소하느니 마느니 공하는 것 때문에 연기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 3, 4월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3, 4월은 선거 관련돼가지고 또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9월에 나온 거예요. 결국에 뭐가 나왔냐? 김건희 유죄란 사실상 유죄로 보는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손준성 검사 사건. 어제까지도 지금 결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항소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 1심은 나왔는데 예. 계속 뒤로 딜레이야 지금. 그거는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 기소된 게 언젠데? 언제 기소됐습니까? 윤석열 출범하기 전에 기소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그게 뭐?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은 핸드폰 말이야. 그거 결국에 시간 비밀번호 안 주고 질질질 끌다가 정권 바꾸기고 난 다음에 돌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들이나 똑바로 하지 검사는 똑바로 안 하면서 근데 이런 거가 나오면 판사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제재를 해줘야 돼요. 오늘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 14명 정도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청객 같은 경우는 한 4명 정도 오고. 근데 제가 항상 좀 느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런 포인트들이랑 기자들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전반적인 그냥 내용들만 이렇게 나열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방송한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 뭐 변호사 측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검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좀 빠르게 재판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검사 측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측에서도 이 마킹이라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물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또 무슨 사안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라벨링을 붙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 대목에서 뭐가 있다라고 라벨을 딱딱 붙여가지고 그래야지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예, 그리고 마킹 작업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이름을 가린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들을 이화영 변호사 한 분, 그리고 이제 이재명 변호사 한 분 이렇게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측에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네가 빨리 끝내고 싶으면 너네 검찰에서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신들이 빨리 끝내고 싶으면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렇게 검찰은 그럴 의향도 없어요. 네. 만약에 이게
재판이 빨리 끝나게 하고 싶으면 쓸데없는 증인들 싹 빼야 돼요. 자, 근데 대장동 재판에서도 지금 증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0명. 네, 148명이에요. 148명한테 그 증언을 듣는다. 이게 뭐 그 증언 두 시간만 듣는다고 해도 보통 우리가 재판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예, 보통 6시간 내지 길어야 8시간이잖아요. 하루 6시간 하는데 그러면은 4명씩 한다고 해도 언제입니까? 40주가 걸려요. 40주. 하루에 4명씩 한다 그래서 40주 걸려. 근데 오늘처럼 유동규는 지 혼자서 며칠을 잡아먹을 거야. 그렇죠. 예?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50주, 60주 좋아요. 그러면 50주, 60주면 얼마예요? 50주. 1년이요. 1년. 예, 1년. 일주일에 2번 연다? 그래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돼요. 2시간 한다고 해도. 2시간씩 한다고 해도. 근데 만약에 이걸 하루에 1명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하루에 1명 또는 하루에 2명이다. 그러면 70주잖아. 그렇죠. 70주, 거의 80주잖아요. 그러면 1년 반이야,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제껴줘야지. 검사 지들은 맨날 시간 질질 끌려고. 그리고 40만 페이지씩이나 돼요, 사건 기록이. 40만 페이지. 복사하는데 한 달 걸려요. 이게 복사하는 게 우리처럼 그냥 프린터로 엔터 쳐서 뽑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제 한 장씩 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파일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그걸 파일로 해가지고 툭 넘겨주면 제일 좋은데 네. 또 그건 굳이 안 한대. 제 생각에는 컴퓨터로 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잖아요. 내용이나 이런. 그러니까 파일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F로 다 만들어 놓거든요. 증거물들을. 그러니까 증거물을 원본으로도 제출하고 PDF 본으로도 만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 재판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PDF를 안 줘. 다시 다 PDF를 다시 뜨라 그래. 그럼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짓을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속도면 4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사하는 것만. 복사하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이 제가 볼 때 두 번은 더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판 준비기일 뭐 한 번 더 열기로 했나요? 우선 정확하게는 말을 안 했고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11월 15일 날 한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공판을 최대한 빨리 열고 싶은데 다음 준비 기일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 기일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1월 10일 10시에 열린다라고 합니다. 15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날이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 준비 기일 자체를 제가 듣기에는 이제 변호사 측에는 조금 더 길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내용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예. 복사하는데 한 달이 걸리면 복사하는데 한 달 걸리면은 읽어보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 사건이니까 그런데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저희도 책이 300페이지 읽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이 300페이지 읽는데. 근데 40만 쪽이라고 그랬나요? 네. 40만 쪽이면 도대체 몇 개월에 걸려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 여기 책이 가끔씩 있는데 여기 보면은 조세 형사법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요만한 게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00페이지에 넘을 거예요. 1070페이지네. 이 정도가 1000페이지인데 요거 하루 빠르게 처음 읽을 때는 한 3, 4일 걸리고요. 이거 읽으면은 그다음에 이거 2번, 3번 읽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루 다 읽거든요. 근데 머리 찌양나. 근데 이게 이거를 1000페이지도 이렇게 되는데 10만 페이지면은 그것만 해도 100일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답답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검찰이 어떻게 자꾸 시간을 빨리 끌고 가겠다. 그리고 재판부도 그냥 무작정 그래 검사들 원하는 대로 빨리 끝내줄게 뭐 이런 식의 태도인 모양이군요. 뭐 신진우 판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원래는 평균적으로 재판부가 바뀐 게 2년마다 바뀌는데 지금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재판부가 내년에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굳이 지금 이화영 변호사라든지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안 하겠죠. 재판부가 바뀌면. 근데 끝까지 자기가 판결까지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지금 보기에는 내년 8월까지 신진우를 그냥 그 자리에 두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내년 8월 전까지 재판을 끝내겠다, 뭐 이런 꼼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는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판을 좀 진행시키겠다, 본론을 진행시키겠다는 건데, 그래야지 중간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검찰도 그렇고, 검찰은 그렇다 치고, 법원은 왜 이 재판을 자꾸 끌고 신진우한테 떠맡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진우.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화영 재판에서 9년 6개월 주지 않았습니까? 네. 9년 6개월이 최대 형량을 준 거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이 신진우 변호사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 신진우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법정 구속하고 이화영한테 중형을 선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짜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지나치게 가진 자한테 관대해요. 관대하고. 자, 무슨 단체에 대표가 있었어요. 이 대표가 한 4천만 원인가 떼어먹었대요. 이 사람 형이 얼마나 나왔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래도 꽤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벌금 200만 원 나왔어요. 벌금 200만 원이요? 예. 자, 그런데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무전취식이라고? 예, 무전취식. 예, 돈 없이 밥 먹는 거. 예, 밥 먹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예. 예. 무전취식 9,000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 2명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4,500원짜리 된장찌개 하나씩 먹고, 한 사람은 된장찌개, 하나는 김치찌개. 그렇게 먹고 두 사람이 튀었어. 글쎄, 뭐 의도적으로 튄 자도 있겠으나, 예. 보통 의도적으로 튄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시켜 먹고 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딱 밥 한 끼 먹고 튀다가 걸렸어. 그런데 이 사람 벌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얼마 나왔습니까? 200만 원 나왔습니다. 똑같네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뭐 4,500원짜리 밥 먹고, 그러니까 도망을 칠 정도면 뭐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겠지. 자, 그런 사람한테 벌금 1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일당 한 8만 원 계산해가지고 노역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흘 내지 보름 정도 노역에 처해져요. 그런데 무슨 단체, 중개사였나 세무사였나 하여튼 뭐 그런 단체였는데, 하여튼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체, 거기에 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2천만 원 떼먹은 거, 그 사람한테는 2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돈이 아니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네. 근데 죄는 무슨 회장님이 더 크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랑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벌금형이 똑같다라는 거는,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납니다. 예전에 그 버스 기사 아저씨 커피 하나 뽑아 먹어가지고 그 잘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재판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800원짜리 판사라고 하는데, 예. 그 800원짜리 판사가 지금 대법관 하고 있잖아요. 아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엄상필 판사, 그 사람이 800원짜리 네. 판사가 엄상필 판사인데, 그 사람하고 그 신진우 판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연결점이 있어요. 둘이 연결점이 있나요? 예, 연결점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엄상필을 대법관에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진우를 수원에 보낸 사람도 다들 이 조희대로 보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신진우 판사, 이 두 사람 다 대구 출신입니다. 자, TK 출신이에요. 경북, 경주,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요렇게. 예, 두 사람이 이렇게 겹칩니다. 경북, 경주와 영덕은 여러분, 옆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중간에 포항을 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뭐, 나란히 붙어 있다고 봅니다. 경주, 포항, 영덕, 이렇게 올라갑니다.
같은 동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고 이 사람은 경북대 부속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경북대 부속고등학교가 이때는 이제 뭐냐면 평준화식이라서 뭐 비슷하게 또 연결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TK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만났어요. 어쨌거나 자 이런 뭐 지역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연 이런 부분에 좀 겹치죠. 자 요것만 가지고 오면 제가 별말 안 하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교수를 할 때 바로 이 사람은 사법연수원생이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인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네.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희대가 대법원장 하기 전에 대법관일 때가 있었거든요. 자, 이때는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연, 학연, 그 다음에 그 근무연까지 다 겹치는 거예요. 줄줄줄줄 다 겹치죠. 제가 봉사활동 가는 데 있거든요. 한 달에 네. 한 번씩.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이제 저랑 같은 김제 출신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괜히 이렇게 더 이제 좀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약간 더 친근한 그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겹치면 상당히 좀 친밀감을 쌓기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북 영덕하고 경북 경주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김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김제하고 군산 정도라든지 김제하고 저기 그 완주 정도나 익산 정도 이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는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그런 거죠. 전주 고등학교하고 전주고등학교하고 뭐 옆에 같이 있는 학교 전주 제일고 전주 제일고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서울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울대 간 거야. 나란히 만났어. 그리고 한 사람 나중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로도 만나고 그다음에 상관과 부하로도 만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 그 시골에서는 인서울하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도 이제 성균관대학을 간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김제 내에서 인서울 한 사람들끼리 또 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대학교인데도. 그러면 아마 저 정도 되면 분명히 서로 이전에 알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집이 부산입니다만 부모님 고향은 경남 남해예요. 예. 그래서 보통 어떨 때 고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부산입니다라기보다 경남 남해입니다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법조계에서 경남 남해가 잘 먹혀. 의외로 잘 먹혀. 그래서 경남 남해 출신의 판사 검사님들하고 의외로 제가 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남 남해라고 하면은 또 어디가 되게 반가워하냐면은 하동과 진주가 되게 반가워합니다. 하동과 진주요. 예. 남해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대각선으로 가면은 진주, 남해에서 직선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하동. 그러니까 그 노량을 건너가지고 남해에서 이제 배 타고 넘어가면 하동. 배 타고 하동 갔다가 잠시 조금 더 가면은 부산 쪽 가면 진주. 진주. 예. 진주, 하동, 남해. 지금은 뭐냐면은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로 묶였어요. 하나로 묶였어요. 하나로 묶였어요. 이제 뭐 사천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사천이에요? 네, 거기 사천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 남해 다니는 학교 다닌 친구나 그 하동에서 학교 다닌 친구나 만나서 우와 반갑다. 우리는 같은 동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고향이 그런데도 그렇게 챙겨주는데 저 동네도 말할 것도 없죠. 더군다나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같이 만났어. 학교 동문이야.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어. 그 다음에 직장 가서는 상사와 부하로 만났어. 그럼 끈끈한 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을 이번에 딱 이화영 재판에 박아 넣은 거고 네가 그냥 물러나게 해줘도 안 하면 좋죠 뭐. 이 어려운 사건. 하고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제가 계속 할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자기가 어디 미션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거야. 얘는 어쩌면은 승진을 약속받고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신준우 판사가 이 재판 이후에 어떤 행보를 가는지도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겠네요. 예. 참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속이 싹 상하네. 근데 또 오늘 또 유동규가 무슨 말을 했을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유동규 한 얘기도 좀 살펴보고 하면은 또 열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슬슬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제가 이게 1시간 정도 전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전 당연히 그 빨간아재 선생님은 그 뭐야 대장동 재판 갈 줄 알았어요. 유동규 만나러 그래서 가니까. 왜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자기도 당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 빨간애전 수고났어요?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분산이 되면 좋은데 꼭 보면 이렇게 몰리더라. 그리고 그 독립록 있잖아요. 예. 그 김종은 오마이뉴스 독립톡. 기자. 예. 그쵸 톡. 예. 그분도 요번에 안 오셨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다 몰려왔습니다. 한 분 정도는 위로 가셔도 되는데. 참네 이거. 좀 아쉬워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얘네들이. 어때 될 때는 셋다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참 속상한데요. 네, 좀 아쉽습니다. 그 점이. 네. 하지만 뭐 또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재판도 또 계속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그런 요즘에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래도 배우는 것도 많을 것이고 예. 또 나중에 보면은 보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힘내시고. 예. 자,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